끝났어요? 아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주말에 지나면 더 피곤해 할게. 주말에 너도 놀았어? 안 돼, 안 돼. 오, 질질다, 질질. 미안해.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보자. 정신 차리고. 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인구 이동은 또 사람이 이동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이동이 되겠죠. 사회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어요. 자,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이 국외 이민을 가는 경우 두 개 이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대부분 국내 이동만 따지게 될 거예요. 물론 국외 이동도 따져요. 외국인 노동자들. 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빼놓고는 전부 다 국내 이동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인구가 이동하는 원인을 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쉬운 말이에요.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들 거라. 그래서 그 지역 싫은 점 때문에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요즘 난리인데 여기다 뭐 커다란 뭐 쓰레기 매각장 만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만들고 나면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사실 뭐 이사를 가고 싶은 것도 생길 거예요. 또는 막 이 지역 주변에서 여기 살 사건이 났더라. 그러면 그 지역이 싫어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사람을 쫓아낸다. 그걸 배출 요인이라고 불러요. 자, 반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 그걸 흡입 요인이라고 불러요. 자, 사람들이 강남으로 막 몰리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강남 어떤 동에서 무료 음악회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광명에 산다 그러면 뭐 고등학생들 밴드 나와가지고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만약에 무료 음악회를 한다. 그럼 정말 TV에서나 보던 성악가들이 나와가지고 공짜로 노래 불러주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구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흡입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다 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 시대순으로 인구가 이동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70년대. 70년대 이전부터 자, 우리 학습지에는 없지만 하나 적어줄게요. 자, 우리 조선시대부터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학습지에 넣지 않았는데 기억만 해주세요. 자, 먼저 인구 이동을 살펴볼 때는 왜 이동했는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예를 들면 남쪽에서 북쪽인지 북쪽에서 남쪽인지 그 방향도 한꺼번에 살펴봐야 돼요. 자, 해볼게요. 조선시대는 웬만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딱 한 번 인구가 많이 이동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거란 여신족을 몰아내고 북진을 개척했을 때, 안국방과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을 때, 자, 오랑캐를 몰아냈으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지형도 험한 그곳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그곳에 가면 비산도 주고 그다음 노비 신분도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남쪽에서 북쪽 지역을 개척한 거니까 주로 못 사는 농민들이나 노비들이 이동을 했겠죠. 뭐 중요한 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방향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농민들이 이동했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일제강점기에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이동을 했어요. 자, 일제강점기에 있는 인구 이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배웠던 병참 기지화 정책 때문에 인구가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자,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우리를 되게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특히 쌀이 많이 나오는 남부지방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펴면서 우리가 북부지방에 공장들을 많이 지어놨잖아. 물론 무기공장이긴 하지만 일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쪽에서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살던, 힘들게 살던 농민들이 역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북쪽 지역에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동 방향, 남쪽에서 북쪽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 때문에.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자, 독립운동이라고 적을게요. 독립운동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간도지방이라든지 연해주지방이라든지 화이나 일본이라든지.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인구이동 두 번째 특징은 국내에서 국외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 국내에서 국외로. 두 가지가 일제강점기 때 주된 인구이동 흐름이라는 거, 방향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세요. 더 못하겠다.